br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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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Yes. Yes.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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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안녕하세요. 침향당입니다. 오늘은 침향 이야기 나트랑 15편 여전히 이제 침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씨도 뜨겁고 또 큰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지금 계획상으로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서 또 한국 들어가면 한국에서도 또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번에는 번초강목, 중국의 번초강목 이종석이가 지었던 번초강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종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제 번초연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의서고 많은 그 과거의 병에 활용되었던 그런 교과서죠. 의학 쪽에서는 이제 교과서로 알고 있는데 1116년 상당히 오래됐죠. 10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 책에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번처연이라는 책 속에서 침향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일일이 다 외워서 머릿속에 그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걸 다 외워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어디 대학교 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향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조그만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제 실은 이렇게 좀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외우는 부분과 정확한 연도 이런 거 다 제가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침향당이 뭘 보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손에 들고도 한번 찍었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머릿속에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나라 때 구종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내용 중에 침향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지도를 잠깐 그렸는데, 여기가 베트남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이 성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해남도. 중국의 해남도. 중국의 모든 고서류에, 고문서에 이렇게 보면 해남도가 침향의 중심지로 나와 있습니다. 중심지로 나와 있고, 해남도 외에서는 침향이 따로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남도를 중심으로 침향이 거의 과거에 중국 침향이 생산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전량이 이쪽에서 나왔고,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고, 또 해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됐죠. 요거는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
뭐 심지어 이렇게 아주 먼 나라에서도 이렇게 치명을 가졌고 이런 이 해상로가 있더라고요. 해상로 지도까지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며칠 걸려서 이렇게 도달을 해서 뭐 치명을 적용했다, 뭐 무역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쯤이 이제 하노이가 될 것이고 하노이가 옛날 그 송나라 때 뭐라고요? 예, 교지. 예,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알고 계셔도 예, 교지 치명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이제 해남도가 있고 이 위쪽에 이것을 영남산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책에 보면은 영남산맥이라고 부르고 이제 구종석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영남산맥의 남쪽에서 예, 치명이 주로 생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지금의 명칭과 그때 명나라 때의 명칭은 이제 틀리겠죠. 뭐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쪽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레주라고 부르고 이쪽은 서쪽은 고주, 동쪽은 남은주. 그다음에 이제 해남도 안에서 이 북쪽을 경주, 동쪽을 만안, 남쪽을 애주.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남도 가운데 있는 산을 려모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종석이라는 학자가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 놓고 내용 중에 이 해변가를 따라서 침양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및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모두 수마트라 섬까지 해서 이 모든 곳이 침양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산맥들 속에 침양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 주 생산지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침양의 오미 중에 이제 짠맛이 있거든요. 짠맛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짠맛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닷가의 산에서들 생산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 주 생산지가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침양나무는 뭐 지도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도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침양나무를 이제 이 구종석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침양나무는 성질이 연하다. 나무가 이렇게 강하게 압축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침양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정글도, 정글도 같은 거, 조금 뭐 람보칼 이런 거 가지고도 탁탁 치면 툭툭 파입니다, 나무가. 나무의 성질이 상당히 연합니다. 압축이 되어 있지 않고 칼 같은 거나 낫이나 이런 거에 그냥 툭툭 이렇게 툭툭 패여 나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연하다. 그래서 밥시루를 우리는 이제 시루는 보통 떡을 할 때 쓰는데 이제 여기에는 표현이 밥시루로 되어 있어요. 시루를 만드는데 좋다. 그 말은 이제 조각에 우리가 침양나무를 이렇게 이제 재배 침양을 갖다 놓고 조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그마한 조각칼로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하죠. 조각이 일단 잘 되고 힘이 안 드니까. 그래서 밥시루를 만드는데 이거 좋다. 이제 산민들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침양나무를 가져다가 밥시루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가 백여부루의 백여부루의 침양나무를 베었으나
그중 침향이 결성되어 있는 것은 한두 그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 이제 지금 자연산 이야기입니다. 옛날 명나라 때니까 모든 침향나무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 침향나무 속에 침향 수지가 맺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그루의 나무를 베었으나 100그루면 상당한 양 아닙니까? 그 중에 침향이 들어있는 것은 한두 그루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향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침향나무를 옛날에 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귀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런 형태의 이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한두 그루, 이 한두 그루의 침향이 맺혀져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죠. 자연적 현상. 또는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재배 침향을 만드는 기술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뱄는데 그 속에 침향이 잔뜩 예를 들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난 건데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죠. 상처. 나무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그렇게 했을 때 피피균,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균에 감염이 된 거죠. 우연한 확률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침향의 수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100분의 1, 뭐 100분의 2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귀한 물건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이 박테리아를 알 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새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산에 오래 살고 머리가 있으니까 왜 이게 모든 나무에 생기지 않고 어떤 나무에는 있고 어떤 나무에는 없고 왜 그럴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겠죠. 그때 사람들도 왜 그때 당시에 자연산 침향이 발견이 되면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옛날로 치자면 사또,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정부에가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내가 캤다, 이거 좀 팔 수 있게 해달라. 고가의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침향을 찾으러 산에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산민들이 알아낸 거죠. 침향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이렇게 또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부러져 있는데 이 부러져 있는 부분, 부러져 있단 말은 이제 속이 노출이 돼버린 거죠. 나무의 표피가 없는 상태. 속은 노출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침향 수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부러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단면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겉은 표피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요 부분은 생살인데 이 부분에 침향 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결성이 돼서 침향 수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아, 생살이 나오면 거기에 침향 수지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본초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낫이나 칼로 사람들이 산에 가면서 이렇게 상처를 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자꾸 내본 거예요. 특히 가지 같은 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지다 그러면 요만큼을 도려낸 거예요. 이렇게 도려냈어요. 도려내고 낫이나 이제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놔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오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면
여기 빗물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고일 거 아닙니까? 빗물이 뭐 조금 고이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빗물이 고였던 부분에 침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 부분에 침향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이제 산민들이 산에 가서 침향나무를 발견하면 막 상처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비 속에 뭐가 있었죠? 이 속에 PP 박테리아가 들어있었겠죠. 비 속에. 우리가 박테리아가 뭐 어디 한 곳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박테리아예요. 비알로포라 파라시티카. 이 박테리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박테리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빗 속에 빗물과 같이 섞여서 여기 와서 고여 있다 보니까 이 박테리아와 치명나무가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지가 생겼던 거죠. 이렇게 산민들이 했다라고 본초연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이 PP라는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게끔 참 똑똑하죠. 이렇게 해서 자연산 침향이 이제 생산량이 100그루를 베러 한두 그루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생산량이 점점 침향 수지가 들어있는 침향나무의 생산량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산민들도 당연히 수입이 더 많이 생기고, 네. 이렇게 해서 침향이 좀 확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구종석이도 이제 침향, 전향, 황숙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앞 유튜브를 보시면 다 아시죠? 침향은 물속에 100% 잠기는 거, 전향은 50%만 잠기는 거, 둥둥 뜨는 거는 황숙향.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때 당시에 구분을 했다. 근데 이 방법이 비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침향이 좋은 거 5급은 고주, 애주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주와 애주에서만 고급 침향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고목, 침향나무 중에 아주 고목, 오래된 나무죠. 거기에 침향 수지가 있는 그런 상태의 침향나무를 약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생긴 지가 이렇게 바로 뭐 1년, 2년 이렇게 된 거는 약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목, 아주 오래된 나무에서 발견된 침향 기름만 약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다지 복잡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본초연이 명나라때 지었던 의서, 구종석이가 지었던 그 의서에는 침향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나무에 상처를 내놓으면 빗물이 고여서 그 고인 자리부터 침향이 생겼다. 이제 요즘에 쓰자면, 현대에 쓰자면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침향 수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쪽 중국을 대표하는 침향은 지금도 중국도 침향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래 침향을. 근데 이제 거기 뭐 몇몇 친구들하고 제가 교류도 하고 있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뭐 향이 그닥지 뭐 상품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의사나 이런 기록들, 침향에 대한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중국 책밖에 없어요. 거의 중국 책뿐이기 때문에 자기 해남도 쪽에 침향을 좀 그때 당시에도 과대하게 적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온 거는 그냥 나라 이름만, 예를 들어 뭐 점성국 침향, 뭐 진납국 침향, 등유미 침향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거는 이제 주별로
요즘처럼 도별로 이렇게 딱 상세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면 자기 나라 기록을 쓴 거니까 조금 이제 그쪽으로 더 기울겠죠. 그리고 자기들 치명이 최고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뭐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품질이 최고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쓴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자기들께 최고다라고 당연히 쓰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본초연이 부정사기가 지금 본초연이의 치명이야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게 치명 고목에서 나온 것만 약으로 썼다. 치명은 과거에 아주 귀한 약재였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다음 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